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얼바인 인베스트먼트 김수엽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네, 먼저 오늘도 역시 이 뉴스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CNN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이 뉴스 부분에서 그 실업급여 부분이 660만 명 정도가 이 급여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1,400만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들이 3월 중순부터 이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미국 쪽에서의 실업급여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우리나라 월급 받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주급을 받습니다. 즉, 우리는 한 달을 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설계를 하지만 이 미주 지역의 사람들은 이 일주일 단위로 이 생활을 설계를 합니다. 그만큼 한국보다는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외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우리는 한 달을 계획을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주급을 받고 있는 미주 지역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실업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이 체감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수당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이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상방 구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상방 구조 더 가야 됩니다. 자, 상승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봤을 때 2,900까지는 너끈히 가줘야 됩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2,900선까지는 너끈히 가줘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2,680을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2,680을 돌파를 해주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 안정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미 증시 부분에서 봤었을 땐 하방은 보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ETF 부분을 이 차주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시 부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증시 부분뿐만이 아니겠죠. 이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 귀금속 시장 혹은 국제 원자재 시장, 국제 유가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할 때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는 이 자산 운용력 분들을 제가 교육할 때 많이 느꼈던 것들은 뭐 지들이 트럼프인가? 뭐 자기네들이 뭐 푸틴이에요? 뭐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감사한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실제로 운용력 애들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영업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상당히 의외의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월스트리트 사무실을 방문했었을 때 제가 많이 놀란 것은 이들은 옵션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뉴스를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숫자로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경제TV 뉴스를 켜시자마자 아침부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감사합의, 뭐 오페크 전망, 유가 전망 이 얘기만 아마 오늘 한 100번 이상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들으셔봐야 무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푸틴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감사협의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숫자하고 친해져 주셔야 됩니다. 세계 증시와 세계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기류로 가고 있다. 왜라는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 유가 부분을 오늘 하루 종일 나왔었던 국제 유가 부분을 조금 더 민감하게 한번 바라볼게요. 자, 지금 국제 유가 부분에서 이 26.74달러 부분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산합의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합의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가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숫자가 맞아야 기본적으로 이들이 산업적으로 원가 부분이 맞는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옵션으로 숫자가 맞아줘야지 정상적으로 시장에 아마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서로 콜옵션과 풋옵션 이 상승의 이 자본가들과 하락의 자본가들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얼마에서? 21달러에서. 아, 이거 21달러 정도에서 더 가겠어?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뭐 아무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숫자적인 부분으로 컴퓨팅 시스템으로 거래를 진행이 됐었을 때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21달러 선에서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부분으로 콜과 풋, 하락세와 상승세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자, 날짜 한번 봅시다. 3월 18일, 3월 18일, 3월 23일 요 두 날짜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자, 21달러 부분도 수치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3월 18일, 23일, 3월 18일 한번 봅시다. 자, 보시는 대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자, 21달러 선을 계속적으로 서로 하방세와 상승세가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상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기자본과 투기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대한 세력이면 분명합니다. 이 상방 쪽을 바라보고 있는 투기자본과 아니야 더 국제유가가 떨어질까의 하방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풋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을 벌어지기 위해서 결국엔 콜 쪽, 상승 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상승 쪽에 이 기본적인 자본가들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콜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기로. 그래서 콜 쪽으로 가는 쪽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튕겨져 나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국제유가에서는 상승 턴을 바라본 겁니다. 상승 턴 하겠구나. 한번 튀기고 가겠구나.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상방세와 하방세 부분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라봐야 될 거는 어떤 부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콜 쪽으로 이겨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20달러, 21달러, 22달러 정도, 21, 22, 22달러 정도의 이 풋 쪽의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 조건을 다 사들였습니다. 이 콜 쪽이. 자, 즉 상방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35달러까지는 안착해줘야 됩니다. 당장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는 하락을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 미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